그런데 친명 최고위원들은 벌써부터 부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가결 선언은 없을 것이다라는 선포까지 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도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다라며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단돌에 나섰다. 어떤 조간신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단속에 나섰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들어보시죠. 한간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소하겠다면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비명계에서는 그래도 체포하는 가결돼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약속이지 않았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 비명계 의원, 익명이에요. 체포한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들은 개별 소신과 원칙에 따라 판단. 이 대표가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지금 비명계 의원의 수위도 좀 낮아졌어요. 이 대표가 단식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 대표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확 힘이 빠졌고 체포동의안 가결은 없을 것이다 라는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에는 상당한 힘이 실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결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국회에서 많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부결 분위기가 많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부결 분위기에 힘이 당내 쏠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식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이나 또 집권 여당이 보여준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여기 지금 집권 세력이 야당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맹종하는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사실상 야당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민과 언론들이 이것은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즉 야당을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야당을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예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싸워서 짓눌러 버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번 단식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단식 초기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뭡니까? 누가 단식하라 그랬냐, 누가 단식 중단을 막았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당을 말하자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굴복시켜야 되는 존재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조율할 대상으로 이미 생각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 대표의 체포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자세와 태도가 이미 이번 단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야당의 대응이 어떠해야 될지 바로 이 지점에서 체포 동의안도 표결의 가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단식을 하는 동안 야당을 대했던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 때문에라도 가결할 거 부결할 것이다 라는 선택의 여론이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본질을 흐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정부 여당이 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한 그 이 여야 대추 국면이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야당에 대한 시각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자연인, 개인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에요. 우리 사회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진행되지 못하게끔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자꾸 이재명 개인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표도 되고 하면서 이런저런 장치를 자꾸 끌어모은 거예요. 마지막엔 단식이라는 것까지도 끌어모아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도 그다음에 국민들도 사실은 내 사법적인 그 위험을 털어내기 위해서 볼모잡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만 드러내면 나머지 것들은 야당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적인 영역은 사법적인 문제로 풀고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여야가 하는 문제는 그걸 다 드러내고 순수하게 정치권 영역에서 해결을 하면 저는 야당에 대한 시각도 여당의 입장도 대통령실의 입장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이재명 개인이 갖고 있는 이재명 자연인이 갖고 있는 이 사법 영역을 갖고 자꾸 정치권을 흔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모두를 다 볼모잡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 모두를 볼모잡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드러내고 나면 저는 사안은 굉장히 단순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그다음에 많은 본인들이 늘 얘기했던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또다시 번복하면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 스스로의 부담이 될 거고 국민들로부터의 따가운 여론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이 대표의 단식으로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